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강을 제외한다면 누가 뭘 해도 그 기반은 경제력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딱 부러지게 노년을 위한 대비를 잘 해놓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연금 상품을 보다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내 집 연금 3종 세트,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살펴봅니다. 이 주택연금도 주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쟁률이 6대1을 기록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접수한 결과인데요. 3,019명이 접수했군요. 경쟁률 6대1입니다. 청년 통장은 참여자가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하고 3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면 1,000만 원을 받는 경기도의 지원책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 교육, 창업자금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최종 대상자는 다음 달 2일 확정입니다. 자, 노년이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 아이콘이죠. 마릴린 먼로의 I Wanna Be Loved By You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일정이 4월 25일로 나왔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출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출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많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층의 노후 대비가 집 한 채 이외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예. 대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은 40대까지는 가계부채가 좀 늘어납니다만 그 이후에는 부채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 구입하시느라고 60대까지 계속 빚을 많이 지고 계시게 됐는데 근데 노령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 국민연금은 노후를 안정되게 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유일한 재산이 집 한 채이기 때문에 또 집 사시느라고 빚도 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3종 세트니까 뭐 세 가지겠죠. 차근차근 좀 살펴보죠. 일단 상품별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세 가지 상품을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자산 수준별로 맞춤형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60세 이상을 위한 상품입니다. 종래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지신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신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 평생 받으실 연금 중에 일부를 미리 인출해서 빚을 갚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그런 상품을 기획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 40대, 50대를 위한 상품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일시상환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타실 경우에 저희가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 금리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 금액이 낮기 때문에 받으시는 연금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 연금보다는 월 지급금 규모를 조금 더 드리는 우대형 상품을 저희가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네, 크게 보면 뭐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이 있는 거고 예. 청중장년층 위한 사전 예약 상품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대형 주택연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예. 자, 그 중에서도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 집 3종 세트의 이 연금 3종 세트의 출시 배경이 바로
이 고연령층, 노년층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노년층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끼고서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 특히 이제 원리금 상환이 슬슬 돌아오면서 압박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걸 좀 사실 이 가입 조건을 좀 완화하려면 예. 뭔가 좀 벌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인출 예. 한도가 확대된다면서요? 예. 인출한도라는 것이 원래 주택연금이라는 게 앞으로 쭉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되시는데 예. 그중에 한꺼번에 일부를 인출해서 목돈을 만드시는 거를 저희가 인출 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출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인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이제 그 받게 되는 금액에서 예. 일부를 먼저 받게 땡겨받는 거거든요. 아, 받을 거를 먼저 받는 먼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목돈이 필요할 때 그걸 땡겨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그걸 했는데요. 그걸 예. 주택담보대출을 갚으시도록 저희가 그거를 상품을 마련을 한 거죠. 종전에는 한 50% 정도만 인출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받으실 총 연금 중에 50%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70%까지 인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인출을 많이 받아서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으면 예,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줄거나 뭐 중간에 예. 끊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연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끊기는 건 없고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은 한 1억 정도 빚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전에는 원리금 상환하신다고 약 한 29만 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쭉 내시던 분들이 예. 오히려 이제 빚을 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빚 갚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30만 원 넘는 금액을 돌아가실 때까지 쭉 안정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기존에 갖고 계신 이제 국민연금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합쳐가지고 한 뭐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아, 일단 그 빚은 다 갚으니까 더 예. 이상 원리금 낼 일이 없고 예, 대신에 예. 조금 줄더라도 어쨌든 연금은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훨씬 예. 나은 선택이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40, 50대로 한정한 그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보금자리론 이건 뭔가요? 사전 예약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일시상환이나 변동금리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거를 갚아나가는 보험자리론으로 이제 바꿔 타실 경우에는 저희가 금리 우대를 드리는 상품이거든요. 예. 근데 가입하실 때 60세에는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라는 거를 사전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사전 예약하시고 60세 그 주택연금 전환이 될 때 저희가 금리 우대 해주시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환 장려금의 개념으로 일시에 지급을 해드리게 되는 상품이죠. 그 안심전환대출에 가입한 분들이 많지 않나요? 예, 안심전환대출을 작년 3월에 해가지고 한 32만 명 정도 이용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안심전환대출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안심전환대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그럼 이 안심전환대출에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좀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를 좀 우대해주고 예.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우대가 되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금자리론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0.15%포인트 우대를 해드리고요. 예. 만약에 이분들이 기존에 다른 빚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빚이 일시 상환해야 하는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예. 0.15%더 추가로 우대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 0.3%포인트 우대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2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한 2.9%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0.3%포인트 우대를 받게 되시면은 2.6%까지 꽤 크네요.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향후에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건으로 대출 금리를 우대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이거는 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대상은 저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예. 1억 5천만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집들 같은 경우에는 월 받으시는 금액들이 수준이 높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에 따라서 또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한 8 내지 15%더 추가로 얹어드리는 그런 상품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한 75세 어르신의 경우에 1억 3천만 원 주택을 갖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연금이면 한 51만 원 정도 월 지급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대형으로 바꾸면서 한 6만 원 정도
더 보태는 57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했던 이 예. 청장년층을 위한 예. 이 연금 사전 예약 상품 같은 경우는 네. 그 전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던데 네. 네. 그거는 그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개념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0.15%포인트 또는 이제 전환형의 0.3% 이렇게 우대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요. 그 금리 우대를 저희가 그때 바로바로 지급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쭉 모았다가 60세의 주택연금으로 바꾸실 때 그때 한꺼번에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한참 40대, 50대면 한참 경제활동 중이시기 때문에 예. 그때 드리는 것보다 60대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때 혜택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제도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모아주신다는 모아서 준다는 그 개념이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같은 경우는 1억 5천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게 예. 주는 상품인데 예. 이 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출 비중이 좀 큰 경우가 있어요. 예. 대출 비중이 좀 크더라도 상관없습니까? 대출 비중이 크시더라도 저희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대출 비중은 크게 네. 여기서 저희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60세의 경우에는 1억 원 주택 기준으로 약 22만 원 받으시는 거를 한 8% 올라간 2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이거는 기존에 주담대가 없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그렇군요. 주담대 없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집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집만 있으면 된다 이건데 우대형으로 나중에 좀 가입하고 나서 네. 여력이 좀 생겨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은 혜택이 좀 없어집니까? 이거는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게 때문에요. 예, 추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미 받고 나서 추가 구입하는 거 그게 좀 네. 궁금해서요. 네. 예, 추가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그러면은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건가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3년 내에 가지고 네. 계신 주택을 처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하. 이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가주택을 보유하신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저희가 구입하실 것은 염두에 두지 예정하지 않았다. 않고 만든 상품. 혹시 뭐 중간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으니까 글쎄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일반 주택연금으로 바꿔 타시면 되겠고요. 예.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2주택, 3주택 보유자일지라도 그거를 3년 내에 처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갈아타야 되는군요. 예. 집값이 뭐 오르거나 내리면은 받는 연금 액수가 주나요? 집값이 받는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그건 그대로고요. 예, 그건 그대로고요. 만약 집값이 올라가지고 네. 약속했던 금액보다 금액을 다 쓰시고도 이제 남겠다. 주택가격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다 돌려드리고요. 상속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주택연금 담보 잡힌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예. 그렇더라도 그리고 이제 고령까지 사셔서 원래 약정한 금액보다 예를 들면 100세 예. 몇 세 이렇게 사셔가지고 약속하신 금액보다 훨씬 많게 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예. 저희가 이제 추가로 뭐 돈을 더 내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 집 연금 3종 세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었고요.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염산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염산 테러가 발생해 이 경찰관 4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경이었고요. 서울 관악경찰서입니다. 사이버팀 복도 앞에서 괴한이 등장했고요. 염산을 뿌렸습니다. 염산으로 추정되는 약품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군요. 경찰관 4명이 이에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이상호입니다. 회사 택시를 한 15년 했고요. 개인 택시 한 13년 차네요. 보람된 일은 손님들이 타가지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간에 소통된 이야기도 나누면서 참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앞으로 삶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의 발이 돼주는 보람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사하는 분들을 각 목적지마다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은 이제 12시에서 나와가지고요. 보통 한 새벽 한 3시, 4시 그 정도 시객들의 상대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면 자꾸 되풀이를 하면 짜증이 나죠. 특히 야간에는 신호등, 무단행자들이 많아요. 야간에 보면은 특히 좌우를 살펴가면서 운전을 해야 안전한 운전 하겠죠. 20몇 년을 하면서 아직도 무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할 때는 좌우 무단횡단자 신호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보통 미아리, 영등포, 강남, 종로 그 주변이 많이 막힙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요. 손님은 자꾸 줄어드는 형태고 야간에 24시간 다니는 엠버스도 있잖아요. 타격이 엄청 큽니다. 우리한테는 택시를 한 10,000대 정도만 줄여줘도 택시업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택시 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기사분들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죠. 특히 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다 보면은 그 적지 않은 서비스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은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또 정겹게 해야 되고 또 목적지도 여쭤봐야 되니까 당연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 이상호 택시기사님이었고요. 참 고단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많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여기 상암 DMC도 무단횡단 많거든요. 이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이 몰래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상암 DMC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가족 중에 있으면 좀 조심하라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호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제공합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가 바로 방금 이 코너였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 전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 주시면요. 저희가 연락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물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휴먼 네이처의 이터널 플레임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행정 탐방하는 날입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농식품유통과 이완석 소비지원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사업입니까요? 예,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으로 재배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급식이 품질을 높이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는 보다 안정적 판로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금년에는 1915개교 138만 명의 학생들에게 엄마가 싸준 도시락처럼 안전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일선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농업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농산물. 사실 좀 비슷한 지원책을 그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경기도는 좀 다른가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래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도의 경우 보조금을 직접 학교나 교육청에 지급하여 학교별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네. 반면 경기도는 친환경센터에서 일선 학교로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친환경 농업인과 직접 계약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경기미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현미, 찹쌀, 잡곡 등도 관내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공급하는 등 농산물 전반에 거쳐 관내 농산물이 공급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농산물이면 그럼 뭐 감자나 당근, 고구마 이런 어떤 식재료 같은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학교에 공급하게끔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또 경기미 지원 대상도 확대 시행이 된다는 말씀인데 예. 이거 친환경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려면 사실 뭔가 안정성을 좀 제대로 검사한다든지 뭔가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예, 경기도는 보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서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방사성 물질 검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네. 먼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는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220종의 농약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로서 농장 출하 전 사전 조사하고 유통 전 조사로 나눠서 올해 총 1,460건에 대해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전 조사는 수확 출하 예정 10일 전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유통 전 조사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에 입고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만일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면 출하 금지 및 센터 입고 금지,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 조치를 내리고 농가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향후 학교 급식 납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올해 처음 방사성 물질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고 교육청 등과 함께 추진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선 물질을 검사한다는 게 그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건가요? 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지 그거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런 게 또 검출됐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나요? 뭐 다른 어떤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거 말고도? 예, 학교 급식에선 그 검출된 사례가 없고요. 없는데. 최근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선유에서 조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 경기도에서는 또 친환경적으로 그 지역 학교 급식에서 산물을 또 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좀 학교 급식이 나아갈 방향, 이 친환경 학교 급식의 어떤 비전 관련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서요? 예, 금년부터 학교 급식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그 포장 상자를 종이 상자에서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올해는 기존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수발주 프로그램을 도에서 직접 개발한 학교 급식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용하고 학교 급식 식재료 정보를 PC, 휴대폰 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과정이 농산물 정보와 온도 및 습도,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뭐 농산물 정보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이완석 소비지원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시는 문정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은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지난 주말엔 내내 운동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근육통이 좀 있네요. 무슨 운동 하셨는데? 살살 할 걸. 그 있잖아요. 장풍 쏘기. 숨쉬기 운동? 장풍 쏘기. 태극권 이런 건가요? 저 국선도. 국선도. 네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야구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빵치오. 네, 발음 좋아요. 빵 치는 거. 네, 빵 치는 거. 3120번님, 중국어 공부를 막 시작한 스포츠 팬입니다. 지난주 야구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는데요. 스포츠 관련 단어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이 학구열. 뭐도 배워볼 거 없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요, 시합이란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시합. 네. 비사이. 비사이. 한 번 더, 비사이. 비사이. 그렇죠. 조금 전에 복습했던 그 빵치오 같은 경우에 야구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 시합은 빵치오 비사이. 빵치오 비사이. 한 번 더, 빵치오 비사이. 빵치오 비사이. 그렇죠. 네. 시합은 약간 일본식 한자어라서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비사이 이게 경기다. 경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축구는 뭐라고 합니까? 중국에서? 네, 축구는요. 발로 차는 거잖아요. 네. 발 족자를 써서 주치오. 주치오. 한 번 더, 주치오. 주치오. 네, 이때 주는 발 족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주예요. 주. 네, 그리고 공을 뜻하는 치오는 주치오 이렇게 해서 축구가 되는 거죠. 주치오. 네, 혹시 축구 팬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축구팬? 치오미. 치오미. 한 번 더, 치오미. 치오미. 네. 이러면은 축구 팬인가요? 축구 팬이에요. 주를 안 붙여도 돼요? 네, 그거 안 붙여도 그냥 중국인들은 대부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오미 하게 되면 공을 좋아하는 사람 축구 팬이구나. 이렇게 농구는 떠올리죠. 뭡니까? 농구. 농구는 란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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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란은 네. 바스켓볼 할 때의 그 어떤 바구니를 뜻하는 바구니. 란자예요. 네. 란치오. 농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야구는 우리가 빵치오 배웠고 축구. 주치오. 그리고 경기는 비사이. 비사이. 한 번 더 비사이. 비사이. 농구는 란치오. 란치오.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0451번님,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중국 선수들 참 잘하는데 축구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축구 하시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좋지요. 정말 좋아하죠. 저 정말 좋아합니다, 축구. 실제로 저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하체만큼은 국가대표입니다. 엄청 튼실하기 때문에, 딱 봐도 혹시 운동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축구, 족구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0451번님 좋아하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팀을 결성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역시 열려 있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자주 들으시죠? 특히 이제 버스나 택시에 타서 저희 방송을 듣는 승객 여러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저희 방송을 들으셨다면 올해 정말 운수대통, 만사형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코너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패티 페이지의 노래 준비했어요. I went to your wedding.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청 연결하고요. 정인일보 목동훈 기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동훈 기자. 예, 목동훈 기자입니다. 예,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 300만 시대 프로젝트 발굴을 지시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습니다.
유종보 시장 지시에 따른 건데요. 인천 인구는 2005년 263만 명, 2010년 281만 명, 올 2월 말 현재 298만 6천 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 인구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유종복 시장은 최근 확대 간부 회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안에는 인구 300만 도시가 탄생하기 어렵다며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300만 시대 프로젝트. 뭐 구체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부서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공원 녹지가에서 300만 시민이 참여하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내년까지 300만 그루, 2027년까지 총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난주 토요일 식목일 행사를 시작으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시민 내나무 갖기 운동, 300만 시대 기념 300인 기념 식수 행사, 스타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0만 그루의 나무도 심고 그 굉장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부산 인구가 한 350, 60만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상당히 좀 각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인천시로서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도시에 몰리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인천 인구는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또한 인천의 인구 증가는 서울과 부산 등 경쟁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정부는 특별광역시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구와 면적 부분에서 인천이 대구보다 규모가 큰데요. 네.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하면 인천은 서울,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그 양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그 배경을 보면 사실 그 질적으로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밀려난 분들도 많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 인구 증가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개발 사업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와 남구 등 구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좀 더 이렇게 이주하고 있는 인구들을 면밀하게 좀 조사해서 인천시가 이에 걸맞는 대책도 내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시는 올해 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를 이만큼은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시 인구도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올해 8만 5천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더 들어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그중에서도 인천 소식 살펴봤습니다. 7253번님, 날씨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청명하고 좋습니다. 월요병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이번 한 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겠죠? 자, 이 문자에 걸맞는 끝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명곡을요, 우리나라 인디밴드들이 모여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세렝게티, 소위, 요조, 노 리플라이, 웨일까지. 이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April Come She Will.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